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볼 건데요. 예제부터 이제 함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막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의역, 공역, 치역의 용어 정리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고 1대1 대응은 뭐고, 그지? 또 항등 함수는 뭐고 상수 함수는 뭐고, 두 함수가 서로 같다의 의미는 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x가 2, 기억, 함수 고르래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한 번쯤 하고 가는 게 의미가 없진 않아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함수 문제 풀 때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보십시다. 첫 번째 기억번을 가지고 합시다. x는 2로 간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어디로? 2로. 0도 어디로? 2로. 1도 어디로? 2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함수인가요? 네, 함수죠. 화살은 몇 개를 쏠 수 있다? 한 개 쏠 수 있다. 맞는 놈은 여러 방 맞아도 상관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에서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거 갑시다. 니은번 볼까요? x에다가 2x 플러스 1을 갖다 밀어넣겠대요. 요거 2x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2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했으니까 여기로 가네요. 오케이, 요렇게 갈 거고. 0 집어넣으면요? 1로 갈 거고요. 1 집어넣으면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화살을 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화살은 어디다 쏴야 됩니다. 공역에만 쏠 수 있습니다. 공역을 벗어나는 놈들에다가는 화살을 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겠네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거가 세 번째 거 갑시다. 세 번째 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래요. 여기다가 제곱하고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가 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2가 될 거고 0이면 어디로 갑니까? 1 이렇게 갑니다. 아름다운 함수네요. 그쵸? 괜찮아요? 요거는 함수 되는 거고. 절대값 x. 함수 되죠? 마이너스 1하고 0은 어디로 가요? 둘 다 1로 갈 거예요. 0은 0으로 가겠죠. 이것도 함수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요거 보세요. 서로 같은 함수는 뭐라 그랬죠? 정의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무슨 값에 대해서, x값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뭐 할 때, fx와 gx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가 일단 정의역은 같아야지 그러면. 야, 함수 두 개가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 했어. 그리고 그 같은 정의역 안에 있는 x 하나 꺼내. f 값도 구하고 g 값도 구해. 비교해. 같아. 오케이? 또 다른 x 값을 꺼내. f 값 구하고 g 값 구해. 두 개 비교해. 같아.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둘이 같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의역 제한이 없는 경우, 정의역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뭘 했어? 식이 모양이 아예 항등식처럼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2x 빼기 1이에요. gx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예요.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 항등식이랑 커sim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둘이 같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이제 따로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의역 언급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야. 근데 이 두 함수 fx와 gx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두 함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값이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a는 얼마여야 되겠니? 0, b는 얼마? 2, c는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뭐와 같더라?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더라. 양쪽에 있는 식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했어.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 정의역이 뭐 돼버리는 경우? 제약돼 버리는 거. 그렇지. 정해져 버리는 경우. 얘기가 다르다고. 예를 들면 완전히 모양이 다른 두 함수.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하고 절대값 x하고 요 둘은 완전히 다른 함수지만 정의역을 어디로 한정 지어주면 마이너스 1에 0에 1로 이렇게 딱 한정 지어주는 순간 정의역 안에 생각하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둘이 같고
0에서도 둘이 같고 1에서도 둘이 같으니 뭐가 되는 거다?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A하고 B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함수가 같대요. 선생님, 저 두 함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정의역에 제한이 없었다면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함수 절대 아니겠죠? 근데 정의역을 더 두 개로 뭘로 제한을 걸어준 거죠. 제한을 걸어줬다면 뭐가 되는 거야? 두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 이퀄 2a 플러스 빼기 3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첫 번째 정의역에 있는 x값에 대해서도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값에 대해서도 b의 제곱에 빼기 b의 빼기 1은 2b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놈은 사실상 이거와 같잖아. x의 제곱에 빼기 x의 빼기 1은 뭐 2x 빼기 3이라고 하는 뭐 그치, 요걸 만족하는 x값 두 개를 찾는 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라는 0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그러면 x 빼기 1에 x 빼기 2는 제로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a는 뭐고? 아니야, a는 1, b는 2라고 하면 안 돼. 그러네? 그러네. 쏘리. 그러면 a는 얼마야? 1이고 b는 얼마인가? 2. 이렇게 생긴 집합이 등장을 하겠죠. 됐어요?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두 개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고 b를 넣었을 때 함수값 두 개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짓거리 안 하죠. 그냥 뭘 찾는 거야? 두 식의 값이 같아지는 x값 찾아가지고 그 새끼가 저 정의역의 원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요. 일단 요 녀석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x 한 놈이 y 두 놈한테 뭘 화살표를 쏴버린 거예요. 두 개를 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함수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1대1이 아닌 게 보이죠? 첫 번째, 얘는 뭐예요? y 하나의 y값이 몇 놈으로부터 화살을 맞았어요? 두 놈으로부터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1대1 아닌 거고.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모든 함수값이 다, 모든 x가 한 놈한테 화살표 다 보내버린 거죠. 그죠? 이런 거지. 미팅을 갔는데, 6대6 미팅을 했는데, 제니가 있는 거야.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런 느낌이 상수함수인 거야. 그 게임 셋이잖아.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1대1이 깨졌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얘하고 얘네요. 1대1입니까? 둘인? 맞죠? 어떤 x값에 대해서도 y값 두 개가 걸쳐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비어있는 데도 없어요. 비어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하고 4번이 답이라는 건 이 문제 상에서 너무 쉬워요. 괜찮아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나는 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한번 하거든. 이게 눈이 레이저가 달려가지고 스캔을 하는 거야. 바코드 스캔을 하듯이. 그러면 봐봐라. 이게 바코드 빨간색 선이 있어. 레이저 선이 쫙 지나가. 동시에 두 점 닿으면 끝 삐비비비비야. 왜? 그건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닌 거야. 왜? 얘가 여기다가 이런 식의 레이저 선이 하나 딱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 선이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x값에 대해 걸리는 y값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 걸려버리잖아, 얘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레이저선이 이렇게 가는 느낌을 한번 살려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뭐도.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세워서 쭉 스캔했을 때 두 점 이상이 걸리는 놈이 나오면 그 새끼는 뭐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닌 거야. 또는 비어있는 곳이 나와도 함수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된 거야. 쭉 가다가 뽕 뚫려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삐삐삐삐삐 뭐가 돼버린 거야. 안 걸리는데요? 걸리는 놈이 없는데요? 하나만 걸려라. 됐어? 이게 이제 무슨 함수 판정법이야. 그러면 빡 봐.
하나씩 오케이. 하나씩 오케이. 하나씩 오케이. 요것도 하나씩 오케이. 넌 말라가. 넌 함수가 아니야. 빠져줘. 두 번째, 뭘 측정하고 싶으면 1대1이 측정하고 싶으면 아까 그 레이저가 어떻게 서 있으면 돼? 가로로 서 있으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봐봐. 이렇게 어우씨 이게 뭐야. 두 점 걸려버렸잖아. 얘는 더 이상 1대1은 아닌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삐삐삐삐 존나 요란하게 신호가 와야 돼. 다 걸려버린 거니까. 이것도 아닌 거지. 됐어요? 그럼 남는 건 뭐하고 뭐? 얘하고 얘다. 사실은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1대1 대응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 그랬어요.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 정의역이 같거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거나, 오케이? 또는 공역과 치역이 같거나, 그러니까 공역 안에서 화살표를 뭐한 놈? 받지 못한 녀석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도 됐고요. 자, 이제 합성함수를 하기 전에 1대1의 대응에 관하여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요거 좀 중요한 논리라서 메모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 딱 해놓고 또 잠깐만 쉽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진짜 그 이름도 유명한 합성함수라는 놈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1대1에 대하여. 이게요, 되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바뀌어서 쓰여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로 자주 바뀌어서 쓰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역함수라는 게 좀 이따 등장하겠죠? 좀 이따 나올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오게 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오케이?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함수가, 이 연속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저는 교과과정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교과과정이 아니라도 도움 되면 다 가르칠 거고요. 교과과정이라도 도움 안 되면 뺄 거예요. 아셨죠? 인생 걸고 보는 시험인데 그 교과과정이 아니냐, 뭐, 그거 해놓고, 진짜 A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진짜 너무 쉽게 풀리고 거의 대부분의 수능의 문제가 풀리는데 그건 교과과정이 아니니까 하지 마.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보기엔. 가르칠 거예요. 약간 요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다? 수트에서. 연속의 정확한 개념을.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별것도 아니야. 아이고,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별것도 아니야. 사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야. 그 연속이라고 해. 그러면 뭐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어져 있지 않아,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우상향을 우리가 증가라고 하는 건 알죠? 우상향을 증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함수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막 중학교 1, 3학년 발견도까지 다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상향하는 경우, 자 봅시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함수가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뭘 했어요? 감소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건 1대1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여기서 깨져버려. 꺾이는 순간 깨지는 거야. 우상향으로 올라가던 놈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딱 꺾이는 순간 뭐가 돼버린 거야? 무조건 뭐 되는 거야? 무조건 1대1은 깨지게 돼 있다고. 연속이라면. 오케이? 근데, 그럼 연속이 아니라면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거는 하나 그려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정말 대표적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한테 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려주는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겨놓고는 내가 그림을 어디다 그릴 거냐면 이렇게 딱 해놓을게요. 여기 1대1이죠. 봐봐요. 두 개 걸리는 거 있어요? 두 개 걸리는 거 없죠? 두 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죠? 두 개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없죠? 완벽한 1대1 대응입니다. 올라가던 놈이 내려가죠. 또 올라가죠. 증가감소 지멋대로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1대1이려면 반드시 증가하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된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증가감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연속이 아닌 조건에서는 저렇게 깨져버린다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연속이라는 조건이 걸렸다면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오케이? 나중에 이제 뭘까지? 요거는 진짜 써놔. 입에 배버리면 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기억해놔요. 1대1 대응은 고등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다? 뭐 해야 된다? 고등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역함수 존재. 연속이라는 과정에서는 연속이라면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라면 증가함수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즉 도함수를 나중에 이제 이건 얘기 나중에 들으면 되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면 뭐 하면 안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곧 증가감소거든. 됐어요? 야,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요거, 점 하나만 따로 찍어도 1대1 깨져요. 이거 1대1 아니죠? 더 이상. 그죠? 봐봐요. 함수는 함수예요. 쭉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만 만나니까 이거 분명히 함수는 함수예요, 여전히.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몇 개 만나, 삐삐삐삐삐 두 점 만나는 놈이 생겼어요. 이건 1대1 깨졌어요. 그러니까 1대1을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수능인가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 수학하 부분이 수능 시험 범위가 들어갔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거 심지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함수 구명 이렇게 딱 칠해놓으면 이건 함수도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요. 이렇게 가는데 삐삐삐삐삐삐 x값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리는 y가 없죠. 걸려들지가 않잖아요. 두 대 비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몇 번 걸려요. 이것도 두 번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안 걸려서 이미 함수값이 없는 놈이 있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고. 여기로 왔더니 뭐가 돼서 두 점에서 걸려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결정적으로 이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함수가 되기도 하고 1대1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바뀐다. 특히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게 선생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야 1대1 대응이면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돼. 이렇게 딱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연속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라면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면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되긴 하죠. 아시겠어요? 왜? 아까도 보여줬지만 감소하던 놈이 갑자기 픽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여기서 증가가 뭐야? 1대1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쯤 되면 이제 제가 꼭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차함수 처음 배울 때 이차함수 처음 배울 때 꼭지점 마저 노래를 부르죠. 이차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이에요. 왜 그렇게 꼭지점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뭐가 바뀌어? 증가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차 함수는 증가감소 밖에 안 바뀌어. 한 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증가감소가 바뀌면 바뀔수록 문제가 함수가 복잡해지는 거겠지, 분석이. 3차는 두 번 바뀌거든. 4차는 세 번 바뀌고. 노말하다면. 그러니까 그 점들을 찾는 게 미분인 거고. 그러니까 2차 함수에 꼭지점 찾는 거하고 미분에서 극대분수 찾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증가감소에 따라서는 1대1이 깨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김에 무슨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할 거냐면 1대1, 2단원에서는 문제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요겁니다. 네, 요걸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봐봐봐.
1보다 작은, 야, 둘 다 움직일 때,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 거야. 개념넓히기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꽤나 어려운 문제, 뭐, 최고 킬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등장하는 난이도의 문제니까. 범위는 실수 전체에서 짚어요. 전체래요. 그쵸? 자, 생각을 해보자. 1대1 대응이 돼야 해.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이야. 그럼 요거는, 내가 또 그 얘기했지. 야, 그림 그릴 때 뭐부터 세팅하는 거? 축부터 세팅하는 건 진짜 하수 중에 하수라고. 알았어요? 축은 뭐만 결정할 뿐이다. 함수의 위치만 결정할 뿐이다. 축보다 중요한 건 그래프 본연의 모습이다. 잊지 마. 그러면 저 녀석은 그냥 내가 이렇게 놓을 거야. 축을 만 만들어. 여기가 얼마라고 나? 여기, 그렇지. 중요한 건 1이야. 야, 이 문제에서는 축보다 1이 더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b래. 그치.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놈 아니야?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는 놈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그렇지. 여기가 빈 거지. 됐습니까? 따라들 오셨나요? 좋아요. 자, 봐봐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일단, 만나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다 뭐 넣었더니, 1 넣었더니 A 플러스 4잖아. A 플러스 4가 이런 데 딱 걸려버린 거야. A 플러스 4가 막 이런 식으로 걸렸어.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공역과 치역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 차이가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못해서 빠져나가 버려. 공역에서 치역에서 비워버리잖아. 공역엔 들어가는데 왜? 실수 전체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라 했잖아. 그러면 실수 전체 중에서 화살을 못 받은 놈이 있으면 돼, 안 돼? 못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못 받은 놈이 있으면 안 돼. 큰일 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좋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느낌상 얘가 쫙 올라가서 뭐랑 만나줘야 돼. 얘랑 이렇게 싹 만나서 여기서 만나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가 없겠어. 공역에서 화살을 받지 못한, 즉 치역이 되지 못한 놈이 없겠지. 첫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해. 1번. A 더하기 4하고 뭐가 같구나. B가 같구나가 등장해. 두 번째. 자, 이제 요건 직선이야. 직선이지. 그리고 여기를 지나. 그러면 가능한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 집중. 요렇게 해볼까? 직선이 이렇게 쫙 날카롭게 올라갈 수도 있고, 쫙 갈 수도 있고, 쫙 이렇게 움직인다고. 항상 점이 정해진 경우에는 직선은 움직이는 걸로 봐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 해볼까? 얘 1대1 돼, 안 돼? 안 돼, 왜? 감소하던 놈이 증가 시작했잖아. 망했지,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너 안 돼. 너도 안 돼, 당연히. 너도 안 돼. 왜? 이 맥락에서 봐도 돼. 이 함수는 여기 왼쪽, 이를 왼쪽에서 이렇게 감소해 오고 있는 게 확정됐으니까 이쪽에서도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너넨 다 안 돼, 이 새끼야. 너넨 날라가.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요거 돼, 안 돼? 안 되지. 왜? 증가가 멈췄잖아. 그리고 일직선이니까 너무 많은 y값이 겹쳐져 있잖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만 된다는 얘기네. 즉, A는 뭐 해야 된다? 아이고,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얻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에 A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B는 뭐보다 작아요? 4보다 작아요. 왜? B는 뭐니까요? A에다가 4 더한 거잖아요. 괜찮아? A는 0보다 작고 B는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A 더하기 B는 뭔데요?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요? 요 범위 요거 쓸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4 아닌가? 이렇게? 괜찮아요? 가장 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야?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도 뭐야? 그렇지, 3이지. 답은 2 아닌가요? 이렇게 생긴 거네? 답은 그래서 얼마? 2. 답 확인 좀 해보자 볼래요? 문제 이상하겠죠? 마지막에 좀 찜찜하다, 문제가. 괜찮죠? 이 정도로 풀면 되는 문제가 지금 1대1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문제 안 풀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이야 채영이가 이렇게 풀지, 씨. 뭐야, 일단은 끊기면 안 되잖아. 빠진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다 읽는 거 똑같아. 그러면 A 더하기 4는 뭐야?
B야. 아, 넌 직선, 왼쪽에서 감소네? 너는 그러면 너도 감소? 따라서 A는 음수. 이렇게 풀면 되지, 나중에는. 근데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은 아까 같은 설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도 이렇게 싹 그려보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어렵게 복잡해져서 어려움이 그래프를 막 이렇게 잡아 돌려가면서 언제가 되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네? 막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런 문제까지 풀어보고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